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한폐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나라에 옛날 나온 기록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합니다. 같은 이제 바이러스 계통인데요. 우리나라에 나온 공식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상황이 진전이 됐고 대처를 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기록, 예를 들어서 스페인 독감이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10월 11일 날 신문 기사에 처음 나옵니다. 자, 매일신문이라는 신문이에요. 매일신보. 지금은 사라졌죠. 일제시대 때 나온 신문입니다. 여기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보이나요? 평북 강동군의 악성은 매우 나쁜 놈이라는 얘기죠. 악성의 유행병은 이제 전염병이라는 얘기겠죠. 돌림병, 유행병이 나타나서 몹시 아픈 감기, 매우 심하게 아픈 감기래요. 요런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새 한글이라 하더라도 잘 안 이게 옛날 표기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옆으로 좀 써봤어요. 이렇게 써봤는데도 이게 참 옛날 글씨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해독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자세하게 요즘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자, 위는 이제 신문 기사 내용이고요. 아래 파란 글씨는 이제 요즘 말로 제가 좀 의역을 좀 했습니다. 평북 강계군에 악성의 유행병이 나타났다. 몹시 아픈, 옛날에는 아픈 이렇게 표현했대. 지금 아픈 다르죠. 몹시 아픈 게 얼마나 아프면 무지 아픈 감기라 표현했겠습니까? 평양북도 강계군은 압록강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압록강을 경계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도시거든요. 거기에 강계군에는 9월 23일부터 유행성 감기가 발생되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23일부터 발생이 되는데 신문 보도는 10월 달에 보도가 된 거죠. 한 20일 정도 지나서 보도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 발병이 됐는데 어느 정도냐? 평양북도 강계군에는 이렇게 감기가 발생되어서 그 전파력이 매우 맹렬해서 매우 강력해서 바로 그 병에 걸린 일본인과 조선인, 일선이라면 일본인과 조선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인과 조선인 환자가 300여 명에 달했다. 되게 심하나요? 그죠? 상당히 많았다. 어쨌든 그래서 각 관청과 같은 곳도 약 반수 이상의 결근자, 관청이면은 대부분 근무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관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반수가 안 나왔대. 50% 이상이나 결근자가 생기고 지금도 계속 환자가 속출한다. 계속 전파력이 늘어서 막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감기의 특징은 뭐냐? 옛날에 감기거든요. 감기의 특징은 머리와 관절 등이 몹시 아프다. 머리와 관절 등이 몹시 아프다더라.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전파력도 되게 세다. 이런 이제 기록도 했는데 요때만 해도 그냥 한번 지나가는 감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왜냐면 처음 보고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엄청나게 전파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에 시초인데 이때만 해도 잘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압록강 사진입니다. 이제 강 하나 사이로 중국하고 우리나라 경계선인데 아마도 이 당시에 만주에 이미 많이 이게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독감이라고 표현할 거고 지금은 이제 바이러스라고 표현하겠죠. 아니면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강계 지역에 요게 이제 대동여 지도에 나오는 사진을 잠깐 구해서 잠깐 보여주는데 사실 잘
이게 잘 안 보여요. 너무 축소를 하다 보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때 이 당시 감기도 기침을 하면서 계속 전파가 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비말 감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기침을 하면 순간 퍼져가지고선 포자들이 그래서 되는 걸로 보는데요. 일단은 처음 기록은 10월 11일입니다. 이제 공식 기록으로는. 근데 이제 9월부터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유럽에서 2차 유행이 됩니다. 그게 8월 초입니다. 8월 초에 유행이 된 것이 그 당시에 만주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부 지역에 9월 23일부터니까 불과 한 달 반 사이에 전파가 됩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고 뭐 하루나 이틀이면은 다 전 세계를 갑니다만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멀리까지 가는 비행기가 적었죠. 거의 없죠. 이 당시 주로 사람이 역에 이동하는 거는 이제 배나 육로 아니면 배나 이제 철도 뭐 기차 뭐 이런 식이죠.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8월 달에 미국과 유럽에서 대유행한 것이 9월 한 달 반 사이에 우리나라에 도착했다는 건 엄청나게 빠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발생이 됐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관청 직원의 과반수가 결근할 정도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전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은 이제 초토화되지 않았나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전염성은 강했죠. 위험성까지는 간과한 것 같아요. 사람이 죽고 막 나가는 거를 이 당시만 해도 그냥 좀 아프다 말겠지 하는 정도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유행병들이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다 보니까 사망자가 늘어나고 전파가 팍팍 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염병들은요 처음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 당시도 비슷했어요. 이 당시에도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한 거야. 그냥 별거 아니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감기만 해도 서울이 아니라 북쪽이거든요. 변방이에요.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변방에서 뭐 걸린 정도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뭐 해마다 있었던 뭐 감기, 독감 정도로 생각했나 봐요. 이게 되게 센 놈인데 그냥 이렇게 우습게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다뤘다. 그래서 이제 큰 코 다치는 건데. 그리고 요 당시의 기록의 특징은 두통과 관절통이 심했다. 유럽에서 스페인 독감의 그 증상과 비슷하죠. 거기서 매우 아팠다 이런 표현 나오고 또 발이 까만해졌다. 얼굴이 까만해졌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어쨌든 통증이 심했다.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첫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고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